왕과 사는 남자. 결말을 알면서도 천만 관객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종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조선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처음 자리에 앉을 때부터 압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울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단종 관련 사료를 일주일 동안 뒤졌습니다. 실록 3권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단종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영화 속 단종은 약하고 어리고 무능한 왕. 그게 기록 속 단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단종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사람들이 썼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더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 또는 영화를 보기 전 알면 200% 이상 더 가슴 아프게 될 이야기. 영화가 보여준 것과 역사가 지운 것, 지금부터 그 사이를 걷겠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아버지 문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종은 세자로만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세종이 말년에 몸이 쇠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했고 그 짐이 세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추구기도, 자격루도, 훈민정음의 실무도 상당 부분이 문종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세종이었기에 업적은 세종의 것이 됐습니다. 즉위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면서 몸이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료를 입에 넣지 않기를 사흘,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등창이 나았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빈소를 지켰다고. 그렇게 소진된 몸으로 왕이 됐고 재위 2년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 문종은 침전으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당대 조선 최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사실 세종도 똑같은 부탁을 이미 했습니다. 야심 많은 수양대군을 알았기에 집현전 학자들을 따로 불러 어린 손자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종도 죽기 전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했던 겁니다. 문종의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립니다. 부디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십시오. 그 아들이 단종 이용희입니다. 즉위 당시 나이 12살. 왕이 어리다는 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실을 안정시킬 대왕 대비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줄 우주와 같은 엄마가 없는 것입니다. 수렴 청정을 해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은 자연스럽게 신하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인사를 제거할 때는 황색 물감으로 이미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 위에 어세를 누르는 것이 이었습니다. 황표정사라 불린 관행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의 주인은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절에 다니고 불사에 참석하고 종친으로서 얌전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를 쌓고 있었습니다. 활솜씨는 태조 이성계를 닮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무사들 사이에서 추앙받았습니다. 그는 그 무사들을 서서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한명회.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였습니다. 사지와 얼굴이 채 완성되지 않아 집안에서 버리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녀가 솜으로 싸서 키웠습니다. 38살이 되어서야 겨우 관직에 나갔지만 그마저도 미관말직이었고 동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조선의 역사를 바꿉니다. 친구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처음 만난 날, 한명회는 자신의 모든 책략을 남김없이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치 오래 알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겼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두고 자신의 장자방이라 불렀습니다. 한나라 유방의 책사 장량에 빗댄 말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고. 어린 왕 옆에 신하들이 있고 그 신하들 뒤에는 안평대군이 있다고. 이 구도가 굳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그로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한명회는 충운부에서 알고 지내던 무사 30여 명을 수양의 신복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홍달손, 양정, 홍윤성, 이들이 실제로 칼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거사 1년 전 사은사로 자청해서 다녀옵니다. 단종의 즉위를 명황제에게 인정받는 외교 사절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카를 위한 충성이었지만 실은 국제적 명분까지 챙기는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1453년 10월 10일 밤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갑옷을 속에 입었습니다. 소수의 무리와 함께 김종서의 집 앞에 섰습니다. 김종서,
두만강까지 조선의 국경을 밀어올린 장군, 육진을 개척한 사람, 단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신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전달할 말이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퇴를 들었습니다. 기습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들 승규가 아버지의 몸을 덮었습니다. 양정의 칼이 날아왔습니다. 아들도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단종에게 고했습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제가 처단했습니다. 그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국문 앞에는 이미 군사가 세 겹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왕명이라는 정가를 받고 하나씩 입궐했습니다. 강문에서 쇠몽둥이가 내려쳤습니다. 황보인이 죽었습니다. 조국관이 죽었습니다. 문종이 아들을 맡겼던 사람들이 같은 밤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단종을 왕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신은 영의정이 됐습니다.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했습니다. 군권과 인사권과 행정권을 한꺼번에 쥐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었고 나라는 이미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때 13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2년 포위망이 좁아졌습니다. 단종의 주변에서 하나씩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단종을 어릴 때부터 키운 유모 혜빈 양씨가 끌려갔습니다. 단종의 편을 들던 종친들이 귀양을 갔습니다. 단종을 아끼던 내관들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기록은 자진양이라고 썼습니다. 왕위를 내놓은 것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한명회가 최종 빌런으로 그려지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뒤에도 단종은 살아있었습니다. 상황 신분으로 궁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종이 숨을 거두던 자리에서 단종을 부탁받은 바로 그 고명대 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자리에 국왕을 호위하는 운검으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이 선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조와 측근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가 낌새를 챘습니다. 그날 연회에서 운검 배치를 갑자기 취소시켰습니다.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이 죽었습니다. 사육신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성삼문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고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이 계획에 동조했는지 몰랐는지 알고도 침묵했는지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단종이 그 사실을 세조에게 알렸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단종은 왕족에서도 끌어내려졌습니다. 노상군, 일반군 자기로 강등됐습니다. 이제는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유배지가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면은 절벽인 곳입니다. 배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곳. 수도 한양에서 이틀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처소라고 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종이 머문 곳은 작은 초가였습니다. 외부와 차단됐습니다. 아내 정순왕후는 한양에 남겨졌습니다.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청룡포에 도착했을 때 나이는 16이었습니다. 그 외딴 곳에서 단종을 감시하는 역할이 영월 호장 어몽도에게 맡겨졌습니다. 호장은 고을 향리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치면 마을 행정 총책임자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감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자가 매일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은 이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실 이것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457년 가을 금성대군이 또 다른 복위운동을 일으키다 발각됐습니다.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단종은 서인으로 다시 한번 신분이 강등됐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지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죽습니다. 세조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세조실록은 단종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칙이 편찬한 기록입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봅니다.
선조 때의 기록은 다릅니다. 의금부 기록과 영월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사약이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숙종실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유배지로 찾아왔지만 차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단종을 모시던 자가 그를 해쳤다고 합니다. 교살로 추정됩니다. 세 가지 기록, 세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단종이 죽은 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처리된 인물의 시신을 함부로 수습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묻을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사슴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 감회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 침묵의 자리에 이야기를 놓습니다. 기록이 지워버린 그 시간에 두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왜 우리가 그 장면에서 무너졌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단종이 죽은 것은 1457년이었습니다. 복이 된 것은 1698년 숙종 때입니다. 241년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조선은 그를 다시 왕으로 불렀습니다. 숙종 때의 실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단종의 일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백성이 없다. 241년이 지나도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도 그때 함께 기록됐습니다. 충절을 지킨 인물로 기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영월, 단종의 능장릉과 어몽도의 묘는 같은 땅에 있습니다. 감시하던 자와 감시받던 자, 569년째 같은 곳에 누워 있습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언어로 씁니다. 기록 속의 단종은 내내 어리고 약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기억하십니까? 단종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사람들이 썼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모은 건 흥행 전략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지워진 사람을 다시 불러낸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